반갑습니다. 나무로 원장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편안한 일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제는 뭐 좀 된다고 봐야 되죠. 이제부터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1950포인트라는 지수는 이미 바닥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러한 내용은 1950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2050포인트대에서도 쭉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닥은 나왔는데 터닝이 언제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바닥은 이미 통과를 했는데 언제 돌아서냐, 그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지금 몇 가지 이제 짚어나가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자, 오늘은 짧게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가지 글로벌 금리 지표라든지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실적 지표들 그리고 BSI 지표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기분 좋은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때까지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요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떨어졌고, 이 까만색이 주가입니다. 까만색이 주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선례를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빨간색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같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같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까만색이 주가니까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지수가 또 떨어지고 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항상 이런 흐름을 보여왔어요. 보시면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지고 나면 주가 떨어지고, 빨간색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지고 나면 주가 떨어지고,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지고 나면 주가 떨어지고요.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졌으니까 주가도 떨어졌는데 서프라이즈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터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는 1차적으로 이 글로벌 펀더멘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죠. 이거 보통 좋은 내용이 아니고, 저는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굉장히 좀 크게 치거든요. 네.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를 좀 크게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 이거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선진지수, 이번에 이제 선진지수, 일본하고 미국 지수가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첫 번째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BDI 지수, 이 조선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 BDI 지수가 지금, 자, 상승하다가 지난주 살짝 조정 보다가 막판에요, 이렇게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상승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선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조선주 시장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BDI 지수라는 것은요, 한번 조정 주고 다시 금세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큰 줄기를 타고 갑니다. 줄기를.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은요, 조정이 있더라도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상승의 사이클이 또 그렇게 많이 상당 기간 오래 이렇게 전개되는 건 아니고요. 통상 2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즉 BDI 지수가 한번 급등을 하면 한 2년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4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또 급락을 하게 되죠. 쭉 사이클을 타는데, 지금 이제 BDI가 바닥에서 이제 800포인트대에서 지금 2200포인트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과거 이게 12,000포인트까지도 갔던 지수거든요. 앞으로도 갈 자리가 굉장히 많다. 조선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BDI 지수가 이 끝단에서 살짝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새로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불안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는 상승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돈들이 다 어디 있냐면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요. All Developed Market Equity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선진자산이에요. 선진자산이고 밑에 All Emerging Market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공업국이 되죠. 자, 빨간 선진시장으로는 선진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펀드 플로우는 굉장히 좋죠. 즉 왜 선진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주식 투자 자금은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반면 이머징 마켓 같은 신흥공업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그것도 처음에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침체기죠. 그죠? 이게 왜 그런다면 이제 양적 완화, QE3 이제 조기 종료 이 우려 때문에 그 우려가 나온 이후에는 신흥국 자금이요 새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 9월 달까지는 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쭉 유입이 됐다가 지금 유입의 정체고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쭉 떨어졌다가 지금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별로 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펀드 플로우, 요거는 이제 펀드 플로우가 아니고 오른쪽은요. 그건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적 순매수 보면 이번에 뱅가드 상반기에 팔았고요. 그 뒤에 급격히 샀다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여기에서 이 대만을 보시면은 대만은 뭐 일반 9월달까지는요 뭐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9월달 이후에 10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요 대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도 어때요? 자금이 유입돼 외국인 순매수하다가 살짝 팔았지만은 다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을 다시 보시면 어때요? 자, 한국은 여기 끝단을 보시면 아시겠네요. 이렇게. 한국하고 태국은 이렇게 끝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즉, 외국인이 뭐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인도하고 대만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매도하고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대만 쪽으로는 사고 한국은 판다.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인도하고 대만은 최근에 이제 대만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디커플링이 좀 많이 이루어질 분위기인데 대만은 지금 외국인들 꽤 많이 삽니다. 대만은 꽤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 별로 안 사죠. 왜 그럴까요? 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를 받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자, 1번이 뭐냐면, 맞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IT 측이 좋아요. IT 산업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IT 비중이 한 30% 넘거든요. IT 수출 비중이 한 34%. IT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업종들이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생기니까 즉 어떤 특징 달러 강세에 따라서 맥을 좀 달리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달러 강세와 이제 엔저는 같은 환율 개념이니까 엔저의
역량과, 그리고 왜 IT 쪽과 대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본하고의 경합도가 굉장히 낮아요. 대만의 산업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산업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 회사도 없고, 철강도 없고, 조선도 없고, IT 같은 경우에도 부딪히기보다는 수직화되어 있죠.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경쟁 구조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 엔저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에 대해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바로 연홍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배당 수익률이. 두 가지 매력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만은 일단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산업이 구조가 현재로서는.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또 IT 경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나라죠. 그렇지만 환율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덜한 국가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대신요, 얘들은 어찌 보면 IT라는 게 다 성장산업인데,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콜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불구하고, 대만이 사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를 하나 보면, 국민 소득하고 이제 주가의 관계,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10,000를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밀리고 할 때, 결국 이제, 지수, 근처까지 갔죠.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 1000포인트까지가 오더라. $10,000. 그리고 $20,000를 돌파하는 시점에, 그렇죠? $20,000를 돌파하는 시점에도 지수가 여튼 뭐 한 200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4,000다. 뭐 이제 달러의 달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가 많이 잡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는요, 그러니까 $10,000당 1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00가 1000포인트, $20,000가 2000포인트, $30,000가 3000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24,000, 어쨌든 달러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한 2,400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하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같이 가는 나라가 있고 같이 안 가는 나라가 있어요. 전혀 같이 안 나가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40,000 넘어서고 나서는 주가가 전부 다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일본.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득하고 그대로 주가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미국.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의 그 세계의 주가는요, 국민소득하고 주가는 그대로 비례합니다. 국민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전체 GDP. 여기 이제 거의 생산량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GDP랑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장기업 시가총액은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GDP가 지금 한 2,300조 된다면, 1,300조 된다면, 주가가, 우리 시가총액이 한 1,000조.
자, 한 1.2배 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체 GDP는 커졌지만, 기업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면은요, 기업 자체의 이익 규모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매출은, 소위 말해서, 일본 같은 케이스는 매출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익 측면이 증가를 못하면, 주가라는 것은,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주가는 못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다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일본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증가되고 국민소득도 증가는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 GDP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이 3% 성장률이 내후년 3만 달러를 찍을 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3% 성장률만 지켜주면은요, 이 3,000포인트까지는 찍어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실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튼,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주가는요, 결코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 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펀드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기관들이 확실하게 쏘았죠. 그래서 2050포인트까지 완전히 확실하게 쏘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1950까지 딱 밀려버린 동안에 펀드의 자금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일간 펀드 자금 유출액인데, 다 빠져나갔다가,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요, 이 스마트머니들은 대기 자금이 있다 이거예요. 살만한 자금들은 언제든지 주식을 이제는 지금 타이밍에는 살만한 자금들이 대기 중이다. 왜냐면 2000포인트가 장창 깨졌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여기서 요만큼 돈이 빠져나갔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빠져나갔지만 1950포인트라는 지지하는 걸 확인하니까, 지난번에도 지지를 했거든, 이번에도 지지하니까 이 장은 가는 장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오면서 돈이 5천억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러므로써 힘이 세지는 사람이 있네요. 누가 힘이 세지죠? 바로 투신의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의 힘이 굉장히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관의 힘이 굉장히 세진다. 그러니까 이번 조금이나마 이틀 동안 들어온 이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배팅할 만한 돈들은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즉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거는 작년 연말보다 올해 연말 지수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많이 사면서 자기의 펀드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죠? 네. 월화, 목, 금, 그리고 다음 주 월. 딱 5일 남았어요. 이 5일 동안 저는요, 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5일 동안요, 강세가, 물론 미국이 외적으로는 충격, 대외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미국보다 강한 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분명히 기관들이 이번에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요, 주식형 펀드 자금이 이번에도 바닥을 탁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더라.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지수가 반등을 주든 안 주든 그냥 계속 올려내리거든요.
이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보시면 어때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거요? 이 쌍바닥이 출현하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쌍바닥이 출현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 이거는 이제는 굉장히 투신이나 기관들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국은요,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신흥국 관련 펀드의 플로우가 이렇게 지금 다시 미끄러져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아직은 순매도입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도가, 순매수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순매수로. 여기 이제 왜 바뀌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그런데 12월 중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보니까 골고루 매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가장 큰 쪽에 속하는 전기전자업종, 여기 부분에서는 순매도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죠? 운송장비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운송장비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다. 아, 외국인들은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비스업, 통신, 기계, 중공업, 화학.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계 있고요, 화학 있고요, 그죠? 철강 금속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뭘 파냐면 자동차랑 이거 못 파고 있어요. 소재, 산업재를 팔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나오면 눈치를 하나 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눈치를 채야 되냐면 2004년 12월 달에, 자, 2004년 12월 달부터 05년 한 4월 달까지요. 이때 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장이 지수는 올라가고, 자, 이때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2004년 12월에서 2005년 4월달까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데, 이때 많이 올라간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 요거예요. 소재 산업재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이 구간 동안. 지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 우리 7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1월까지, 9월까지 쭉 올라갈 때 보니까 누가 많이 올라가던가요? 10월까지 어느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어떤 업종? 조선주 많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조선주 많이 올라갔죠? 하나케미칼 등의 이제 화학주도 많이 올라가고요. 맞습니까? 이것들이 먼저 움직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때도 조정을 받아요. 네. 이때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4월달 후반대에서는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2005 4월부터요, 쭉 이제 그 이후까지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투신을 비롯한 기관이 완전 주도의 장사가 되고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해요. 투신이나 기관들은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는데 외국인은 팔기 시작해요. 근데 투신권이 그때 어떤 거를 사느냐, 이때도 소재 산업재들 사더라. 그래가지고 만든 포인트를 몇 포인트를 만들었습니까? 2000포인트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과 2004년 연말부터 2005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굉장히. 외국인들이 사면서 소재산업재군들을 사는데 그때 당시에 기관들이 팔았다. 그런데 다시 기관들이 재진입을 하면서 그들 업종을 홈런을 보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똑같다.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올려놓고 나서 팔고 있는 게 운송장비,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을 갖다 팔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 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누가 담아가냐. 기관들이 담아가는 종목들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팔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의 특징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 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좀 빼고 생각하자고요. 현대차는 조금 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표 하나 볼게요. 가지가 됐고요. 이제 지수 측면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자리가, 현재 지수 자리가 어느 자리를 통과를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리인데, 이 피보나치장을 기준적으로 볼게요. 예, 이 자리를 통과했어요. 피보나치 상에서 38% 지점이 바로 1950인데, 그래서 제가 1950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라인에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요 상승의 추세선도 맞았고, 38%도 맞았고, 이거 안 깰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걸 안 깰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선을 그려놓은 이 선은 안 깨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술적으로요. 이제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중국 상해 지수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지금 자꾸 밑에서 붙잡아가 당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해 종합 쪽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갈 듯 계속 아직도 못 가거든요. 이렇게. 이 추세가 살아날 듯 날 듯 못 살아나요. 또 추세를 깹니다. 이렇게 자꾸 바지저고리를 잡아 당기고 있거든요. 중국의 지수가 빨리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중국 지수가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원래는 미국의 기대감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 지수가, 우리 지금 사람들 중국 지수 안 보거든요. 라는 순간부터. 안 보면서부터 우리만 안 보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안 보지가 않죠. 본다 이제. 본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 너 중국을 받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요걸 이제 장난을 어느 쪽에서 치느냐. 바로 이 선물이라는 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죠. 선물이라는 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요만큼 팔았습니다. 여기 요만큼 팔았어요. 대신 중간중간에 샀죠. 자, 여기 선을 한번 딱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에서 밑에 게 볼게요. 요거 요만큼 딱 파는 동안에, 요건 오른쪽이 비해서, 자, 현물입니다. 오른쪽이 선물이고 왼쪽이 현물인데, 현물도 매도가 나오죠. 현물도 매도가 나옵니다.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커요. 선물 매도 규모가 큽니까? 현물 매도 규모, 주식 매도 규모가 커요. 선물 쪽이 크죠? 선물과 주식으로 나눠봤을 때 선물 쪽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 매도 나왔는데 주식이 요밖에 안 나왔다. 그럼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걸 매도했는데, 요만큼은 매도했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좀 더 두들겨 맞아라 이거예요. 요만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이제 다 맞았습니다. 즉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매도했던 부분이 그만큼의 상한을 현물 매도로 끄집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2월 2일 날부터 팔았는데, 12월 2일부터 팔았고, 제일 많이 판 게 이제 12월 6일까지인데, 요때 외국인들이 판 물량만큼만 지수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면 얘들은 언제든지 이익 실현을 할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도한 이후에 최근에 한번 보시죠. 순매수가 확실히 들어오죠. 근데 그래서 보면 현물은 순매수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보자고요. 두 개 중에 이번에는 순매수가 어디가 많아요? 선물이 많습니까? 거래소가 많아요? 이번에는 선물이 많습니까? 거래소가 많습니까? 선물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향후에 이제 나올 거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주식을 사게 된다. 주식을 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그리고 아까 자 이런 수급 부분이라면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거 어떤 거요?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현재의 이 투기적인 선물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1950포인트라는 확실한 지지를 하면서부터 오히려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더라. 세 번째 또 하나의 내용을 확인한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도나 대만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나오더라.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순매수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요거 아닙니까? 어떤 쪽엔 달러 측면에서는 수혜고, 그렇죠? 달러 쪽에서는 우리가 수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엔화가 지금 악재란 말이죠. 그죠? 엔화가 악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이 갈리는 거죠. 올라갈 종목하고 떨어진 종목이 갈리는 수준이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급 측 측면으로 보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겁낼 게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는 겁낼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때가 나올 것이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간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찍어 드린 게 뭐냐면 1950포인트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치고도 되고 주식 마음껏 산다. 우리 그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돈 현금 10원도 안 가지고 있죠. 우리 다 질러놓고요. 자, 이것도 하나의 맥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가 더 궁금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할까요?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이다. 아니면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이다. 시장의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일까요? 종목일까요? 장일까요? 종목일까요? 시장의 궁금증이. 그렇죠. 장세거든. 지금 궁금한 거는 내리 이제 밑으로 가서 죽느냐. 지금 뭐 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된다는 달러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전부 다 본국 송환되고 그러면 장이 이제 획 죽고 장세가 문제인 거지.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종목은 뭐예요? 그냥 코스닥 짝달만 하는데 잡주 들고 있는 사람만 지금 종목이 문제지.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죠. 장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장이. 그러면
장애 의문이 생기고 장애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장세가 가려면 장부터 살고 나서 종목이 산다. 맞습니까? 종목이 먼저 살고 장이 산다. 아니면 장이 먼저 살고 종목이 산다. 장이 먼저 살고 종목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결론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갈 종목도 뭐다? 지금부터 갈 종목도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만 먼저 출발한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그렇죠. 업종 대표주가 먼저 출발하는데 그거를 아직도 판단을 못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코스닥이다 이거 코스닥.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흔들흔들할 때 지수 장세가 중리산이하고 있을 때는요. 코스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요. 코스닥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죽여도 이렇게 죽여놓네. 그쵸? 이런 식으로 죽여놨단 말이죠. 근데 참 개인들은 코스닥 좋아해요. 네? 상한가 한번 보는 게 꿈이야 꿈. 그 상한가를 보려다가 맨날 하한가를 보는 거예요. 참 주식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나 코스닥에 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코스닥에 물려있는 종목도 팔아가지고 대형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코스닥 물려있는 종목은요, 나 30% 손해, 30% 손해가 아니라 40%, 50% 손해를 받아요. 팔아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최고의 종목들로 5종목 세팅해가지고 옮겨놔야 됩니다. 그쪽에서 30% 앞으로 30% 쉽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 아니,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지금 이제 100% 몰빵 쳤다가 20% 남기고 있는 종목이 한전인데, 한전이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한전이 바닥권 27,000원에서 지금 33,000원까지 갔잖아요. 남들 지수 다 죽는데 혼자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보세요. 그렇게 죽자 사자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한전은 가고 있고 코스닥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세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늦게 오셨네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다 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지금 결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자. 지금은 종목이 사는 게 문제라고, 지수가 사는 게 문제고, 지금은 이번에 땡겨도 누가 땡긴다? 외국인은 수급적으로 조금씩만 사주는데 기관이 땡긴단 말이에요. 기관이 분위기 잡아서 뭐 윈도우 드레싱 한다 그랬죠. 윈도우 드레싱 하려면 작년 지수가 1970 조금 언제냐, 여기거든요. 1997일 겁니다. 1일 여기네. 여기 작년 종가가요 1997이란 말이죠. 1997. 그러니까 기관은요, 투신권은 이거요 무조건 요거 넘겨야 되거든. 지금 요 1997을 넘겨가지고 펀드의 마이너스 자리를 플러스로 바꿔놔야 된다. 플러스로 바꿔놔야 돼. 그런데 보세요.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든가요, 안 움직이든가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탁 그전날 보니까 1.8% 올랐고, 어저께도 쭉 빠져가 출발했는데 보합으로 만들어놨죠.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금 악착같이 바치려고 하냐면, 투신들의 돈들이 전부 다 처음에 올해 초에 전부 다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삼성전자에 다 몰빵처가 출발했거든. 그렇죠? 20%씩 다 넘게 투신권들이 기관들이요 전부 다 이 삼성전자 가지고 출발을 시켰단 말이죠. 삼성전자 여기 파란색 한번 보세요. 여기 파란색 한번 잡으시고 여기 기관인데 기관을 보면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지분이 늘어나요. 그동안에 자, 요 구간 이만큼 늘어나는 구간에 기관들의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를 뽑아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네. 150, 한 3만 돼요. 삼성전자의 이 기관들 평균 매수 단가가요. 153만원 정도 됩니다. 153만원 되는 걸 손절을 쳐버렸어요. 손절을 쭉 쳤습니다. 다음 손절을 친 가격을 보면 여기서 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35만원 정도가 나와요. 얘들은 기관 입장에서는 153만원에 사가지고 135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를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손절매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기관이 보다박은 종목이 삼성전자 때문에 제일 많이 포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펀드 윈도우 드레싱이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 가격을 어느 정도 못 만들어 놓으면 윈도우 드레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펀드 수익률이 지수가 플러스 나도 절대 플러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연말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 가격을 좀 땡겨 놓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숨 걸고 산다.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서 플러스 외국인이 안 사면은요, 이제 기관이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려고 제일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또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는데 업종 대표주 위주로 나타난다. 자, 코스닥은 그러면 코스닥은 향후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당일 테마예요. 당일 테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것도 어저께만 움직이지 따지고 보면 한 번씩 중간중간에 움직였어요. 여기도 한 번 움직였죠. 그렇죠? 어저께도 한 번 움직였죠. 여기도 이렇게 좀 가는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가만 길게 보면은 이것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왜? 앞에서 이만큼 해먹었잖아요. 4,000원짜리를 갖다가 18,000원 만들어 놨으면 좀 놀 때도 됐죠. 여기 이제 어느 한 타이밍에 돌아서 나갈 겁니다. 이거 분명히 어느 한 타이밍에 돌아서 나가긴 할 건데 그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코스닥도 시간이 많이 있다. 연말까지 코스닥 종목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업종 대표주.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결론만 하나 말씀해드리자면, 자, 아까 이미 말씀해드렸습니다. 지금은 2005년 4월장이 대잡이다.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또. 자. 2005년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요, 7월입니다. 이 구간에서요, 4월에서 7월까지가 바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장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앞에 하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딱 좋네. 자, 보세요. 2004년 11월에서 여기까지가 누가 샀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장세였어요. 그런데 이 옆으로 4월에서 7월까지가 외국인의 매수분이 어디로 넘어갔나요? 기관의 매수분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의 랠리가 이렇게 엄청난 랠리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무슨 건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이 파는 장세, 이런 장세가 나타났는데 바로 지금 타이밍이요. 지금 타이밍이 이거와 유사합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 자, 지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올려보자. 올려보면, 요거예요. 요 종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으로 시장을 해보자.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외국인이 여기서 이만큼 사고, 이때 누가 외국인이 사고, 누가 팔았다? 기관이 팔더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외국인의 부분이 기관으로 넘어가는 상황. 여기에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끝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용케도 또 그때 당시에 BDI 지수가요. 미국이란다. 자, 유럽의 BDI 지수가 1000이었어요. 1000. 1000에서 출발했는데 지금도 이때도 1000에서 2000 넘어갈 때, 2500 넘어갈 때거든요. 2500.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예요? 2200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냐면 소재 산업재분들의 랠리다. 이거 소재 산업재. 다만 아까 2005년하고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만큼 그렇게 큰 파동은 못 나온다. 왜? 이번 소재 산업재분들이 2007년만큼 막 5천원짜리 삼성중공업이 5만원 가고 5만원짜리 현대중공업이 50만원, 이 10배짜리 파동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이 2007년의 상황과 2014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005년의 상황과 2014년, 즉 10년 동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그때는 제조업 중심의 중국 성장이었다면 2014년은요, 소비재 위주의 성장입니다. 소비재와 도시화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2005년에 조선주를 잡았으면 10배를 먹었을 거라고, 2005년 잡았으면. 그때는 어떤 거요? 조선만 잡으면 조선, 화학, 기계, 아무거나 잡았어도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2014년 넘어가서는 중국에 또다시 중국발 호재로 입어가지고 10배씩 올라갈 종목들이 업종 자체가 나온다 이거죠. 업종 자체가. 그런 업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업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제일 큰 과제죠. 여튼요, 그러면 거기서 2014년에도 얼마든지 그만큼의 강세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있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 벌써 20%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투자금은.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관심을, 이게 바로 폭풍산업입니다. 폭풍산업. 이건 아직까지 지금 당장 안 잡아도 되는데, 여튼요, 꼭 새로 이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결론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시고 싶죠? 돈 버시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따라오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찬스를 제가 잡았잖아요. 1950포인트 딱 3달 전부터 이 지수 우리는 1950 온다. 1950까지는 전부 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랬어요. 1950까지는 뭐 만들고 있는다? 한전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한전을 이 부분에서 팔기 시작이, 원래요, 한전 여기서 100% 샀습니다. 100%. 우리 전 회원들이 종목 하나도 빠져나오시 한전을 100% 다 몰빵을 제가 쳐버렸거든요. 무모한 도전 한번 하자. 한전 몰빵 친다. 그래서 몰빵을 쳤어요. 근데 몰빵 치고 나니까 완전 사고가 터졌네. 아이고야 죽는다. 한 주도 못 팔겠습니다. 한 주도 못 팔게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했어. 자,
여기서 이 구간 동안에요. 우리는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 100%이던 게 지금 20%예요. 20%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 팔라고? 35,000원 팔라고. 나머지 80%를요. 나머지 80%를 바로 2014년 최고의 승부주들만 딱 묶었습니다. 승부주인데 대형주와 중형주 또는 코스닥 어느 거를 선택했을까요? 승부주가 이제 딱 우리 종목이 한전까지 포함해서 5종목이에요. 5종목. 5종목인데 나중에 이것도 3종목으로 줄일 건데 전부 다 대형주입니다. 전부 다 대형주. 앞으로 대형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 못 법니다. 10원도 못 벌어요. 내년 장세 분명히 지수 상세다. 대형주 시대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뭐 사야 되느냐? 뭐 다 가르쳐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금융과 조선이다. 물론 종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뭐 우리 회원들이 뭐 제가 종목이나 비중이나 다 정해드리니까 상관없으시고요. 금융과 조선만큼은 반드시 금융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나 금융을 가지고 있든지 조선과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튼 금융과 조선 없이는 내년 장세 일단 실패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본 세팅은 저기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 이제 신년 되면은요, 신년 되면 ARS 회원비, ARS 우리 이제 회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ARS 이 전화로 음성으로서 시황하고 전략 종목들 같이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지금 3개월에 99만원인데, 이거 이제 1월달 넘어가면 요거 다시 220만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한정 가격 인하를 해서 하고 있는데 220만원 올라가고요. VIP 문자, 요거는 이제 문자 플러스 장 마감 후에요. 장 마감 후에는 제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거 220만원입니다. 요것도 나중에는 이제 이게 330만원으로 1월달에 인상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가격을 많이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장중에 하는 것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장중에 하는 거 동일해요. 그리고 뭐 엔젤 회원은 나중에 이제 요거는 평생 회원인데, 요거는 투자금이 아주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해도 괜찮으니까요. 여튼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이제 VIP 문자 회원이 좀 저렴하니까 3개월에 220만원 좀 저렴하니까 꼭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종목 딱 세팅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종목 추천하고 이게 비중을 갖다 다 정해드려요.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얼마 딱딱딱 정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도 계속 비중대로만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파세요. 판 거 뭐 사세요. 이렇게 다 연락을 드린다고 이렇게. 예. 그리고 장 마치고 나면 이렇게 상담도 계속 같이 하고요. 이러면서 할 테니까요. 지금 최고의 찬스입니다. 이 회원가입도요, 때가 좋아야 돼, 때가. 지수가 바닥에 있고, 이런 좋은 때에서도 해야지 서로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지수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을 때 만나면은요, 서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주식 투자는요,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저는 뭐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 회원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꼭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 만나가지고 가장 좋은 신바람 나는 수익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단 장이 끝나니까요.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몇 번요? 553에 메모 하나 해두세요. 4531 5땡3에 4531 메모 하나 해두시고 전화를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 많은 수익률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